빅히트가 상장했습니다. 오늘 서론을 조금 말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올해 초에 빅히트 엔터가 하반기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엔 시장이 안 좋아서 IPO 했을 때 자본 조달이 불리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되었고 또 미루게 되면 빅히트의 상징 또 BTS의 군대 문제로 또 여러가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엔터 기업의 특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가 13만 5천원, 청약자금이 무려 58조 4,237억. 공모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경쟁률은 607대1 정도로 역대 청약자금 순위에 또 이름을 올리면서 역시나 시장이 뭔가 계획대로 되었죠. 그리고 자본주의 기회의 지금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 있는 공모 청약은 1억 원을 청약하면 고작 2주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약 금액과 경쟁률, 유통 가능 물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역대급 기록이고 비슷한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대박주 사례를 봤을 때 최근에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과거에는 SSR, 현대사료, 녹십자 랩셀, 메탈라이프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모두 따상 정도, 따상도 기록했기 때문에 빅히트도 따상 정도는 일단 출발할 때 갈 수는 있겠죠. 물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따상 이후의 주가 흐름은 쉽게 예측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모든 게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에 빅히트가 역대 2위 58조라는 엄청난 청약 기록을 세운 것은 맞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2위 기록이었죠. 물론 자본 조달 계획 자체에 미달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지 청약 자금 또 경쟁률 기록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2020년 주식시장이 IPO 시장이니만큼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아니고 정말 많았죠. 업계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록 탄생을 많이 예상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 동학개미운동부터 시작해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를 거치면서 시장의 증시에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자금이 역사상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도 돈을 잘 벌고 체격이 좋고 돈이 많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있지만 이게 꼭 있어야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죠. 인기란 건 이런 게 없더라도 다른 예외적인 잘생기거나 해도 인기가 있죠. 저처럼.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빅히트, BTS가 워낙 대중적이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속 내용을 굳이 따지지 않고 BTS 팬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팬클럽 아미의 청약도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장난이 아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날부터 경쟁률과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죠. 사실 결과적으로 공동 1등이나 다름이 없는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빅히트가 왜 카카오를 넘어서지 못했는지 이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는 학습된 박탈감으로 보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역사상 최고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없었다 이런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자자들이 청약을 덜 했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요. 이전 사례가 경험을 시켜줬죠. 1억을 넣어봐야 몇 주 받지도 못해. 카카오게임즈가 1억에 6주였죠. 이런 투자는 많이 청약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차를 살 돈 또는 집을 살 돈 아니면 또 결혼을 할 돈 이런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영혼까지 다 끌어다 모아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땡겨서 투자를 해봐야 노력에 비해서 수익을 얻기가 힘든 것을 일부는 이제 경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물론 많이 올랐지만 또 그만큼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평가 논란과 또 최근에 공모주의 잇단 하락세를 보면서 인기가 많이 시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는 트렌드적 패턴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유행이란 게 있고 최근에 트렌드를 많이 반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빅히트도 당연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이 잠시 후에 빅히트가 상장을 예정인데 따상은 지금 분위기상 가능은 해 보이나 이후의 흐름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빅히트가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보다 먼저 상장을 했다면 또는 한두 달 전에 상장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청약 증거금이 60조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지금 빅히트가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IPO를 할 때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환산 실적을 적용한 EV 에비타 산출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가지 많은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써야 할 것, 핵심이 돼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준, 비교 기업군과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형 기획사 JYP, SM, YG의 시가총액 합이 3조가 안 되죠.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큰 JYP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정도, YG와 SM이 80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빅3 합이 3조가 안 되는데 빅히트 엔터의 기업 가치가 공모가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4조 5천억인데 상장 후에는 5조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따상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10조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기업들의 상황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 몸값 다 합쳐도 3조가 안 되는데 너 너무 고평가 아니야? 제가 실제로 올해 초에 기업 가치 수준을 2에서 3조 정도로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에서 8개월 만에 시총이 5조 또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기업 가치가 2배가 뛰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대형 3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저평가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럼 빅히트는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근본이 달라. 플랫폼 기반의 튼튼한 매출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BTS란 이 가수 자체가 클래스가 이 급이 다르잖아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그럴듯하죠. 아닌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다른 가수들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의 관점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TS는 지금 70억 인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방탄소년단 가치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기업 가치 기준도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대형 3사가 말을 보태면 오케이 인정. 니들 BTS가 성공은 거뒀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엔터 프로그램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 엔터 산업은 요행성 산업이고 이번에 잘 된다고 다음에 잘 된 거란 보장이 없는 산업이야. 니들 BTS만 빼면 시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빅히트가 다시 반박을 하자면 매출 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방탄소년단과 계약 기간을 2024년 말까지로 지금 연장을 했고 출생 연도가 가장 빠른 그러니까 가장 군대에 가야 되는 군대 위험, 군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김석진이란 멤버는 2021년 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우리 빅히트 아티스트를 많이 증명은 못했지만 우리 대표가 방시혁이야. JYP의 대표 프로듀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빅히트가 기업평가의 비교군으로 반영된 다른 대형 기획사들보다 조금 더 충분히 높은 가치를 받을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비교군이 있죠. 빅히트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비교군으로 선택된 기업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언컨택이 최고 수혜를 받으면서 몸값을 엄청 불린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과 비교하면서 평균 밸류에이션 PER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빅히트가 왜 플랫폼 기업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버스라는 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V앱, 유튜브, 팬카페, SNS 등에 흩어진 여러가지 콘텐츠를 모아서 소속 아티스트의 팬이라면 반드시 가입하게끔 유도한 앱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팬들의 소비력 또한 하나의 앱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탄생하고 있는 앱 플랫폼입니다. 빅히트는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주장하는 빅히트 놈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가수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누적 가입자가 우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속 가수가 국내에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앱 또한 글로벌적인 어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10조 이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파고 우리는 해외파다. 근본부터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럴싸합니다. 또 지표를 보시면 최근 기준 약 21만 명, 7% 수준이 유료 결제자라고 합니다. 연예인 관련 상품, 콘텐츠, 굿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구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쇼핑 앱처럼도 보입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숫자가 높지는 않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스 같은 걸 보면 정말 돈 많은 팬들은 혼자서 앨범을 막 수천 장, 수만 장씩 사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에게 정말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결제자의 구매력은 정말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관련 수치를 보면 유료 결제자의 평균 지불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제가 다른 이 자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ARPPU를 다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한 달에 평균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플랫폼이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느낌이 오시죠? 구매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있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MAU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의 간접 매출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플랫폼 기업은 억지다 라고 말하는 시각에서는 자사의 콘텐츠를 팔기 위한 앱은 SM이나 JYP도 있습니다. 심지어 BBQ나 맥도날드, 롯데리아도 있죠. 영화계에서는 롯데시네마, CGV도 자사 앱이 다 있죠. 자신의 콘텐츠를 팔기 위한 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해버리면 21세기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엔 테슬라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행인가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모든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판단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을 보탠다면 이 플랫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주 요인이 서버 구축이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거나 각종 콘텐츠의 연결성, 전달성, 또 보안 이런 게 주 요인이라면 이런 게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예스24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죠. 현 시점에서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요즘 미쳐버린 수많은 기업들의 기업가치 증대 요인은 앱 편의성이 아닌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플랫폼의 가치는 앱 편의성이 아닌 자동차가 주 요인이고 빅히트 플랫폼의 가치도 앱 편의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에 의해서 나오는 아티스트가 주 요인입니다. 우리가 치킨 앱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치킨 주문을 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의 가치 문제에서 돌고 돌아서 또 BTS 병력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국가가 부르면 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이 부르면 가겠지만 불러달란 말은 아니에요.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슈퍼스타들의 군대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진 나훈아 선생님도 갔었고 또 스티븐 유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BTS 병역 문제의 혼란을 틈타서 스티븐 유가 다시 입국을 시도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슈퍼스타의 입대는 연예인 병력법의 스탠다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진 나훈아도 군대를 갔는데 감히 니까 쉽게 안 가? 그러니까 남진 나훈아 밑으로는 다 가야 되는 거죠.
자, 유승준도 군대를 안 가서 지금 국내 입국 금지라는 벌을 받고 있는데 네가 감이 안 가? 니까짓 게 감이 안 가? 유승준 이후로 실제로 연예인이 군대를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 병력법의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적으로 병력 특례라는 것의 이 사례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에 있고, 또 BTS를 위해서 특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연예인 병력 면제 이 스탠다드 자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대는 일단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갔는데 라는 이런 형식의 강력한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강력한 스탠다드가 더 국방부에서는 이득일 겁니다. 오늘 영상 한 줄 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업 가치 평가도 엔터 기업이다.